안녕하세요. 올리브영에서 전략을 맡고 있는 이영아입니다. 저희가 사실 K뷰티 덕분에 많이 용된 기업인데요. 제가 에스파가 섰던 무대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저희 K뷰티를 비롯해서 어떤 K 컨텐츠 덕분에 올리브영이 이렇게 잘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K뷰티 정말 잘 나가고 있어서 글로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K뷰티에 대해서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고요. 동시에 저희가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올리브영이 해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는 앞으로 저희 K뷰티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올리브영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는 뷰티 산업입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국가는 아직은 1위는 프랑스고요. 굉장히 근소한 차로 2위는 저희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파나 제니나 BTS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K-팝들이 성공을 하면서 그들의 메이크업이나 그들의 아이돌 패션 스타일들을 추종하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K뷰티로 돌아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K뷰티는 전 세계 168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K뷰티를 경험해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세 어마어마하고요.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는 중국 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을 지나고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압도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영국, 베트남, 아시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의 수입국 3위 내에는 대부분 다 K뷰티가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다소 주춤하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뷰티 수입국 1위는 다 지금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일본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프라자 로프트는 전체 뷰티액의 절반 가까이가 전부 다 K뷰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이 웅장해지는 페이지인데요. 일본의 가장 큰 K뷰티 플레이어인 큐텐이나 라쿠텐 등을 보시면은 전체 판매량의 1부터 10위까지 중에 상당수가 K뷰티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세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K뷰티가 묶어져 있을 만큼 전 세계적인 뷰티의 영향력 중에서 K뷰티는 상당한 상황입니다. 저희 올리브영에서도 지금 전체 매출의 무려 25%가 외국인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성장률은 어마어마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0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아이허브처럼 한국에서 직접 외국 고객에게 나가는 글로벌몰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거의 3자릿수에 달할 만큼 외국에서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K뷰티가 왜 잘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들어오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희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번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화장품만큼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ODM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제조 공장이 잘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온라인의 마케팅은 전 세계 탑 수준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저희 K-팝, K-컬처, K-무비 등이 저희 K-뷰티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문체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많은 정부의 집중 투자도 저희 K-뷰티의 성장세에 한몫을 했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이게 뜬금없이 K-뷰티 얘기하는데 왜 외국인 화장품이 나왔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쿠션들 여자분들 많이 바르시잖아요. 쿠션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입생로랑 크리스찬 디올 전부 다 화장품 한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비크림 등등의 새로운 제형들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서치 파워 그리고 중소기업의 큰 단단한 아이디어 등등이 저희가 K뷰티의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만 좋고 생산만 잘한 것으로 K뷰티가 잘 됐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제부터 컨텐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품질이 좋다, 가격이 착하다 이런 것들이 제조업의 성공 요인이었다면 K뷰티는 좀 다릅니다. K뷰티는 선망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보다도 컨텐츠, 마케팅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마음을 잡는 방법으로 경험치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아시리라 믿고 저희는 리테일러인데요. 온오프 모두에게 컨텐츠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혹시 N성수에 와보신 분들은 제가 성수동에 큰 플래그십을 열었는데요. 성수동 5계층 중에서 판매 공간은 2계층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스파 서비스, 팝업 서비스 등등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험치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에는 저희가 각종 컨텐츠로 도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거 보시겠습니다. N성수는 대부분의 백화점들, 대부분의 리테일러들은 1층이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저희 N성수는 1층에 판매 공간이 없고요. 1층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을 놀게 내버려뒀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객이 매일매일 매주 새로운 컨텐츠를 적응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동시에 메이크업 받으시고 눈썹 하시고 스파 하시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이 재밌게 컨텐츠를 통해서 뷰티를 접하실 수 있게 접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4개월 만에 100만 이상의 고객분들이 왔고요. 100만 중에서 무려 65%가 외국인 고객이 방문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곳은 명동입니다. 명동은 무려 95%가 외국인들 매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외국인 특화 컨텐츠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원하시면 전 매장을 돌아다니는 도슨트 서비스도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를 재밌게 만나시는 각종 테스트존이나 등등등도 고객이 굉장히 진화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사실 저희 매출의 전체의 35%는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거운 플레이그라운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 저희 딱 접속을 하시면 물건을 사실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정보를 올리는 셔터 커뮤니티라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리뷰나 아니면 각종 메이크업 팁들, 각종 최신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매거진 앱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앱은 최근에 계속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는 고객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는데 지금은 물건을 사러 들어오시는 고객보다 데일리로 컨텐츠를 보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에게 재미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사주셔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 5월 달에 저희가 노들섬에서 대대적인 어워즈 앤 페스타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사실 직접적인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험치, 이러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서 저희 뷰티가 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카테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팬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우디까지도 각종 가수들이 나가는 케이콘 행사에도 뷰티 부스를 차려서 각종 외국인 고객들도 저희 K-팝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뷰티까지 넘어오실 수 있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K-뷰티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작년에 무려 매출 1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티르티르라는 브랜드 몇 개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티르티르라는 브랜드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잘 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아직은. 티르티르는 일본에서 작년 컬러 코스메릭 1등 했던 브랜드고요. 지지난달인가 아마존 행사 때도 쿠션 부분 1등 했던 브랜드입니다. 보시면은 전혀 한국 브랜드 같지가 않고 기존의 K-팝, K-무비에서 멈췄던 거에서 이제 점점 진화를 해서 현지화된 컨텐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되게 21호 쓰시잖아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티르티르 같은 경우는 무려 20여 개, 30여 개 되는 컬러까지 배리가 되었고 이들이 내뿜는 컨텐츠들은 전부 다 현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정말 압도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브랜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역시 브랜드 매출 5천억 중에서 상당수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전부 다 외국향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외국인의 잣대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형 중심으로 컨텐츠를 발신하는 게 이 브랜드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K로 시작된 컨텐츠 기반의 성공에서 넘어서서 이렇게 현지화된 다양한 고객군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화장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전 세계 2등 찍었고 중소기업 중에서 뷰티가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해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 세 나라를 합쳐서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무려 93%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향,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나가는 리테일 중에서 퓨어 서울이라고 있어요. 한국인이 만든 거 아닌데 자발적으로 K뷰티만 소싱하는 리테일러들이 나올 만큼 유럽 전역, 중동, 남미에서까지도 많은 수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엔 많은 브랜드들이 미국, 일본, 중국에 얽매이지 않고 각각의 제품에 잘 맞는 국가들로 크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도 정말 재밌는 게 동남아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넷플릭스 1위 컨텐츠들이 다 한국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는 워낙 저희 문화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분들도 워낙 좋고 유럽 같은 경우도 저희 K-팝에 완전히 홀릭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성장률도 지금 1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동은 너무너무 좋아서 중동 같은 경우는 히잡을 쓰기 때문에 눈으로 인생을 보여줘야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저희 컬러 코스메틱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화가 앞으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비건이나 관련해서 깨끗한 품질, 깨끗한 화장품 제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안우아, 조선미녀 이런 제품들 굉장히 미국 시장에 타겟으로 잘 맞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클린 뷰티 표방하거나 비건 뷰티 표방하는 브랜드들은 미국에 많은 기회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마켓은 워낙 큰데 기능성 제품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메디힐, 닥터자르트 같은 기능성을 좋아하는 화장품들은 이 나라에도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좀 살펴보면요, 유럽은 동물 실험하면 못 갈 만큼 철저한 비건의 나라라서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클린 뷰티가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국가고 관련된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성공 찍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동남아는 중국에서 성공한 브랜드들이 내려가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성공해서 유럽으로 간 것들, 그리고 유럽 다음에 중동,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구 전방위적으로 K뷰티가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K 컨텐츠를 기반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잘 제조된 것들을 고객이 원하는 상품들을 빨리 픽해서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는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페이스1, 즉 코로나 전에는 원 브랜드 샵이라 그래서 단일 브랜드로 샵 만든 분들, 그리고 랄라브라나 롭스 같은 다른 리테일러들하고 경쟁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단계를 지나서는 세포라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들과도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저희는 쿠팡이나 다이소 같은 브랜드들과도 많은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올리브영 내에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너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은 쿠팡이야? 아니면 백화점이야? 면세점이야? 라는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경쟁자는 유튜브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온라인몰에 들어오셔서 구매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많이 즐겁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은 결국 그 고객은 저희 K뷰티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경쟁자는 지금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쪽으로 경쟁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고객의 시간과 마음을 얻으면서 K 컨텐츠 기반으로 저희 한국의 K뷰티가 전 세계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